walking tightrope, say the lightning like how you. 왜 또 소리가 안 나지? 아니 꼭 이 소리를 들려드리려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요. 아니 이게 저번에 그 레이 귀뚜라미 소리 잡고 나서 그 하체의 잡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원래도 나기는 났었는데 그래갖고 들려드리려 그랬더니 이거 무슨 작동 조건이 있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하체 부품을 바꿀 겁니다. I would swim across the ocean to hold on to you. I don't know where you've been, so right out of my head. A dream, swear you're made for me, making my heart a mess. 뭐 엄청나게 많죠. 이게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그 밑에서 나는 소리가 뭐 찌걱찌걱 삐걱삐걱 뭐 뚝뚝 이 소리마다 부위가 문제되는 부위가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활대링크 문제, 어떤 건 타이로드 문제, 어떤 거는 쇼크업소버 문제, 뭐 이렇게 부위마다 소리가 다르다 그래갖고 다 샀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요게 뒷바퀴 쇼바인데 이 어셈블리로 통째로 샀어요. 그대로 뺐다가 새 걸로 그대로 이렇게 꽂으려고 뒤에 이렇게 통째로 샀고, 요 앞 쇼바도 요것도 부품을 전부 다 새 걸로 샀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댐퍼 이렇게 누르면은 튀어나오는 그 쇼크업소버인데, 여기에 장착되는 뭐 요런 더스트 커버, 스프링, 범퍼, 헤드 요런 것도 전부 다 새 걸로 사가지고 아예 전부 다 새 걸로 조립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앞에 쇼크업소버랑 조립되는 부속품들이고, 그리고 요 활대 링크, 요 스테빌라이저 링크 요것도 오래되면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저번에 그 K파츠 한국자동차 부품협회에서 주신 부품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로드 엔드입니다. 요거는 요쪽 부분이 바퀴 그 너클암 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핸들을 돌릴 때 같이 돌아가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거 저번에 중고차 사왔을 때 카센터 가가지고 점검 받아 보니까 이 타이로드 엔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뻑뻑하게 이렇게 너무 헐렁헐렁하지 않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타면 이게 되게 헐거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뭐 이건 소음을 떠나서 카센터에서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는 준비를 해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이 모든 부품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바꾸면 그 원인이 뭐였든 간에 어쨌든 소리는 잡히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 펼쳐놓고 보니까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가? 일단은 앞바퀴는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차를 띄우고 뒷바퀴 쇼크업소버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를 띄웠습니다. 이제 요 뒷바퀴 쇼크업소버부터 바꿔줄 건데, 이게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해봤던 아반떼랑은 조금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꽂는 거는 똑같은데, 이 고정되는 부분이 밑에서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여기 트렁크 안쪽에 보면은 요 시트를 제끼면 요 바퀴 쪽에 이렇게 뭔가 열 수 있는 내장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를 열면은 요 안에 커버가 있는데, 요 커버도 빼면은 이상하다. 유튜브에선 그냥 쏙 빠지던데. 오, 됐다. 오, 됐다. 아, 뺐어. 이렇게 커버를 빼면은 이 쇼크업소버 위쪽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면은 새 거랑 이 원래 들어있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잠깐만, 근데 이거 새 거 같이 보이지? 저는 이게 10년 된 차니까 이거를 까면은 이게 되게 지저분할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서도 오래된 차 이거 이렇게 벗기면 이거 엄청 더럽더라고. 근데 별반 차이가 없어. 요 새 거랑 원래 달려있던 거랑. 오, 이거 설마 혹시 한번 바꾼 건 아니겠지? 왠지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바퀴를 빼고 이 위에 너트부터 풀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끼고 보니까 뭔가 좀 오래돼 보이긴 한다. 이제 위에는 풀었습니다. 이 차체 쪽을 고정하고 있던 이 부분은 전부 다 풀었고, 여기 무슨 막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막 있더라고. 이게 뭐지? 아무튼 원래 있던 부품은 요거는 그냥 버릴 겁니다. 지금 제가 사온 거는 어셈블리라서 이렇게 다 부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그냥 요대로 꽂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요 아래쪽 이 바퀴 쪽을 고정하고 있는 요 부분의 볼트를 풀고 이걸 밑으로 이렇게 빼기만 하면 돼요. 요 아래쪽을 보면 여기 요 볼트, 요게 쇼업소버인데 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볼트만 빼면 요걸 이렇게 밑으로 쏙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스프링이 튀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아반떼 할 때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받쳐놓고 이 볼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다. 됐다. 뺐습니다. 이거 뭐지? 좋아, 이제 요 쇼업소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거 봐, 뺐습니다. 이제 빼고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다. 야, 응? 야, 응? 잠깐만, 이거, 엄청 짱짱한데? 잠깐만, 이거 되게 상태가 되게 좋은데? 새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원래 거가 더 빨리 복원되는데? 이거 한번 바꾼 건가? 요게 10년 된, 이제 11년 된 차인데 요게 아직까지 이렇게 쌩쌩할 것 같진 않고 중간에 한번 바꿨나봐요. 뭔가 상태를 봐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뭔가 좋아 보이기는 해. 그래도 뺐으니까 새 걸로 꽂자. 아무리 그래도 새 거가 더 좋겠지 뭐. 뭔가 이상한데? 이제 여기 위쪽만 고정을 해주면 끝나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고무 같은 거 끼고 그 위에다 요 접시 같은 거 올리고 너트로 고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부품을 마련을 해놨는데, 여기 고무를 이렇게 끼면은 뭔가 이렇게 너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볼트 나사선이 보이질 않아. 여기다가 이제 요 접시를 올리고 너트를 이렇게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반대쪽처럼 이렇게 너트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올라와야 이걸 돌리든 말든 할 텐데, 지금은 아예 돌릴 수가 없어요, 너트를. 뭔가 수상한 걸 발견했어. 이게 밑에를 보면은 요 쇼바 스프링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축 처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위로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게 차를 땅에다 내려놓고 조립을 해야 되나봐. 리프트에서 내려놓고 저 스프링이 이렇게 눌렸을 때 너트를 조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잭을 올려가지고 스프링을 좀 이렇게 압착을 시켜보자. 오, 올라간다. 오, 됐어. 이거 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왔죠? 아까는 너트를 돌릴 수조차 없었는데 이거 봐. 이제는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많이 튀어나왔나 봐. 잠깐만. 저기 밑에 뭔가 고무가 씹혀 있는 느낌인데? 맞췄어. 이거 봐. 고무가 이제 구멍에 저렇게 딱 맞죠? 저 이제 고무를 끼우고 접시를 끼우고 마지막으로 너트. 요거를 규정 토크로 쪼으면 됩니다. 응? 이게 헛도는구나 또. 나는 왜 이렇게 안 쪼여지나 했더니 이게 아까처럼 이 끝에가 이게 이렇게 같이 돌고 있었어요. 토크렌치를 못 써갖고 좀 찝찝하긴 하지만 여기 토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 토크로 쪼였어. 이게 쪼이다 보니까 저 접시 밑에 있는 저 고무가 찌부되면서 더 저렇게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반대쪽이랑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뚜껑도 꽂고 다 했습니다. 계획했던 수많은 작업 중에 이제 왼쪽 뒷바퀴 쇼바 하나 바꿨는데 지금 4시간 걸렸어. 야, 이 속도면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요게 오늘 하기로 한 것들인데 요것 중에 요거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기다 두고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스톱.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잠깐 스톱. 뭔가 수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오른쪽 이거를 지금 풀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쇠통 같은 게 이 위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 아까 저기 왼쪽 할 때는 저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뜯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뜯고 오, 올라와 있네. 올라와 있어. 이거 봐. 아까는 이게 이렇게 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 잠그면서 올라왔나 봐. 그러면 괜히 풀었잖아. 다시 잠그고. 아니 난 또 내가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저희가 저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 됐다. 엄청 빨리 했어. 중단. 16분 49초. 오. 아니 그럼 잠깐만, 촬영하면 얼마나 더 걸린다는 거야? 짜잔. 이거 봐. 번쩍번쩍하죠? 새 쇼크업 소버가 안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새 걸로 다 갈아놨고요. 이런 거 바꾸면 이게 아직 타보지 않아도 왠지 승차감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뒷바퀴는 꽂자. 아이, 금붕어인가 봐. 됐다. 뒷바퀴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앞바퀴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앞바퀴가 조금 메인이기는 한데 다른 것들은 한 번씩 해본 작업들인데 요 타이로드 엔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갖고 오기는 했는데 일단 요게 제일 어려워 보이니까 오른쪽 그 조수석 쪽 바퀴부터 떼가지고 이거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됐다.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바꿀 거냐면은 일단 요게 쇼크업 소버입니다. 요거 바꿀 거고, 여기 뒤쪽에 달려있는 저 길다란 거 요게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 활대 링크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 바꿀 게 여기 보이는 타이로드 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타이로드 엔드인데 요거를 이렇게 새 부품으로 1대1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슉 뽑고 요걸로 이렇게 슉 끼면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스럽더라고요. 일단 먼저 여기 위에 보이는 요 너트, 이게 성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캐슬락인가 캐슬너트인가 뭐 그렇게 불린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철사처럼 뭔가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를 이렇게 펴서 얘를 이쪽으로 뽑고, 잠깐만, 원래 있던 대로 사진 하나 찍어두자. 저도 이거를 처음 해보는 거여갖고. 다시 철사를 뽑고, 이거 봐, 요렇게 뭔가 머리핀처럼 생긴 요런 철사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요 캐슬 너트인가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17mm인가, 맞다. 요거를 일단 풀고, 그냥 한 번에 풀리네? 이렇게 풀면은 이 너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단 요거를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빼지 말고 이렇게 끝에다가 걸쳐 놓으래요. 이제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껏 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팍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걸리게끔 이렇게 끝에를 조금 걸어 놓고, 이제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 보니까 여기서 특수공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위에를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뭔가 갈고리 같이 잡혀갖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뭐 그런 특수공구가 있는데, 저는 그 특수공구를 안 샀습니다. 저번에 요거 그 워터펌프 하다가 샀던 공구인데, 기어 풀러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걸고서 얘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공구더라고요. 왠지 요걸로 될 것 같아 갖고 특수 공구를 안 샀습니다. 요걸로 걸쳐서 한번 요걸 아래쪽으로 뽑아 볼게요. 잠깐만, 이게 요런 식이구나. 이게 얘로 뭔가를 어떻게 망치로 때려보자. 유튜브 좀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없나? 요런 특수공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밑에를 돌려갖고 풀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빠진 것 같아. 뺐어. 뺐어. 역시 그 특수공구는 괜히 있는 게 아니구만. 혹시나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를 하도 망치로만 이렇게 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다 패이고 이 안에 나사산 다 망가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요 너트를 새 걸로 사놔가지고 자신있게 때린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때리면 안 됩니다. 요 너트랑 아까 처음에 뽑았던 이 머리핀 같은 요 부품도 이렇게 새 걸로 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뺐으니까 다시 살짝 이렇게 걸어 놓고, 이제 이 안쪽 너트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보이는 요 너트, 지금 타이로드 엔드를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로 요거를 먼저 풀어줄 건데, 그 전에 먼저 여기다가 페인트 마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된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뭔가 한번 칠해 놓은 흔적이 있는데, 요게 그 얼라인먼트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거를 풀은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똑같이 돌려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 놓고서 저 너트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타이로드 엔드로 잡고서 잠깐만, 안 돌아가는데? 그럼 이제 치우고 해보자. 우와, 풀었어. 야, 이거 아니 이거 유튜브에서는 겁나 쑥쑥쑥 풀던데 와, 엄청 안 풀리네. 이거 봐,
아까 요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돌릴 필요는 없고, 이게 살짝 이 타이로드 엔드가 돌아가게끔만 풀어주면 된대요.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돌려놓고 나중에 조립할 때 다시 이 선에 맞춰가지고 너트를 이렇게 정렬을 해놔야 된답니다. 그래야 얼라이먼트가 덜 틀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너트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타이로드 엔드를 풀고, 얘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저 너트에서 얘를 풀어낼 건데, 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품을 장착할 때 똑같이 그 횟수만큼 돌려서 장착을 해줘야 된대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왜 같이 돌아가지? 요거랑 요거랑 왜 같이 돌지, 용해? 야, 잠깐만, 이거 안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게 되게 상처 난다. 아니 잠깐만, 아니 왜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같이 돌지? 아니 이게 유튜브에서는 요거 이 너트만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혼자서 돌아가거든요, 타이로드 엔드가. 근데 저 안에 거까지 같이 돌아버리네 계속. 오 돌아갔다. 아, 됐다. 저 안쪽 저 기둥에 13mm가 이게 물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오른쪽에 저렇게 고정시키고 얘만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가. 아, 다행이다. 오, 좋아. 이게 지금 한 바퀴가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서 풀리는 횟수를 기억을 해야 된대요. 오, 2바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셋, 넷, 열여섯, 17. 오! 17에서 빠졌다. 이게 새 거를 똑같이 17바퀴를 돌려서 꽂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셋, 열넷, 열여섯, 17. 오! 잠깐만, 17인데? 여기가? 잠깐만, 이거 문제가 생겼어. 이거 더 돌아가. 잠깐만,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17에 조금 더 돌아가. 그럼 어떡하지? 이쪽으로 맞추면 너트가 더 돌아가고. 잠깐, 그러면 뭘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더 돌려버리면은 이게 아예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놓은 상태에서 너트를 돌려서 잠그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여기 어쨌든 여기 이렇게 걸려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일단 검색 좀 해보자. 아, 역시 이게 유튜브를 보고 하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굉장히 한참 동안 검색을 해봤는데 그 정확한 내용이 없어. 정확히 어떻게 이게 너트를 잠궈야 된다, 저걸 더 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일단 자료도 얼마 없을 뿐더러 이 DIY 하는데 이게 나사산 시작점이 달라서 저게 지금 위치가 다른 건데, 이럴 경우엔 다들 그냥 얼라이먼트 본대요. 결론은 다 이제 전문가님한테 가는 거였어. 그렇다면 요 타이로드 엔드를 다시 뽑아가지고 나사선 그 시작점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 아까 요 원래 부품 뺄 때 그 영상 찍어놓은 거 다시 보니까 요 방향으로 요렇게 빠졌더라고요. 제가 새 제품 끼울 때 요렇게 했거든요. 빠질 땐 요렇게 빠졌는데 요렇게 끼웠으니까 다시 빼가지고 하나, 다섯, 열여섯, 그러면 다시 끼울 때 요 방향으로 시작해서, 아니 근데 안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나사산이 안 걸려. 여기서부터 걸리네. 아하, 이게 나사산 시작점이 다른가 보다. 그럼 여기서 돌려도 하나, 넷, 다섯, 일곱, 여덟, 17. 오, 어쩌지? 유튜브에서는 요 너트 선의 위치를 맞춰야 된다고는 하는데, 요걸 맞춰버리면 얘가 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 길이가 달라지잖아. 얘를 똑바로 놓고 너트를 더 잠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작업을 하고서 얼라이먼트를 보러 가자. 어차피 이제 하체 다 바꾸고, 그리고 조만간 그 휠도 바꿀 거거든요. 15인치로. 그거 바꾸면 어차피 얼라이먼트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조립을 하고 전문가님한테 가가지고 확실하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여놓자. 이거를 여기다 꽂고, 이거 참 원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원래 달려있던 타이로드 엔드는 여기 이 부싱 부분이 되게
늘렁늘렁 하거든요. 이렇게 쑥쑥쑥 그냥 움직이는데 그 게임기 조이패드처럼. 근데 요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뻑뻑해요. 굉장히 밀 때도 저항이 느껴지고, 요것도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무 부싱 안에 그리스가 들어있대요. 근데 새 거는 되게 두꺼비처럼 이렇게 빵빵한데 얘는 굉장히 이렇게 찌부돼 있어. 아무튼 카센터에서 이쪽 타이로드를 바꿔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왠지 뭔가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너트는 신품으로 잠궈주고, 됐다. 그리고 요 머리핀도 새 걸로 꽂아줄 겁니다. 됐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메모리 카드가 꽉 찼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진 모르겠지만 촬영한 지 12시간 정도를 촬영을 했거든요. 12시간 동안 지금 뒷바퀴 쇼바 갈고 앞에 오른쪽 바퀴 타이로드 엔드 바꾸니까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이걸 보니까 새삼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할 게 더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메모리 카드 2개를 가져와서 다 완성을 시키고 테스트 주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잡소리가 다 없어졌는지.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참 이것도 볼트 새 걸로 사놓은 건데, 이거 뒷바퀴 쇼업소버 조립할 때 아래쪽에 이렇게 관통해서 꽂는 그 볼트거든요. 이것도 새 걸로 조립하려고 샀는데 안 꼈어. 다음 주에 뒷바퀴 다시 빼가지고 이 볼트도 교체를 해볼게요.